자, 두 번째로 피그말리온 사랑의 모습을 좀 이 스탕달이 이야기하는 이제 연애론에서 이 결정 과정과 좀 유사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사랑의 결정 또는 사랑의 결정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 스탕달은 이 연애 과정을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 결정 과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이제 사랑한지, 자신이 사랑은 하지만 상대방이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짝사랑의 과정이죠. 이 짝사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내 마음 속에 담아두면서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매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안에 그 상대방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 이 과정이 이제 그 첫 번째 결정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피그말리오는 우리가 이제 상아를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밖에 있는 외부 대상을 이제 그 어떤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이 스탕달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내부 속에 맺히는 하나의 결정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결정 과정은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그 사랑하고 흠모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상하 인형처럼 하나의 그 첫 번째 사랑의 결정 과정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결정 과정은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결정 과정은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유지를 위해서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꿈들이나 이상들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자아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제2의 결정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탕달의 이제 이 연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방식의 이제 연애 이론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애 기술들이죠. 또 연애 심리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좀 소개하고 있고, 그런 상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찍고 까불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가. 특별히 이제 이 스탕달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특별히 이제 프랑스 사교계, 뭐 이제 그 돈이 많고 우리가 이제 유산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랑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여자를 꼬실 것인가 또는 남자를 꼬실 것인가, 이런 어떤 유혹의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자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그 타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관능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뭐 이게 이제 19세기, 18세기니까 엄청 멀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이 사랑하는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인스턴트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랑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관능적이고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자기에게 달콤한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탕달이 이야기하는 결정 과정으로서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탕달은 이런 어떤 사랑을 하나 이제 예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 잘스부르크,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살스부르크,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이 지금도 살스부르크에 가면 이제 이 소금광산을
여행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 아주 이제 찬란한 그런 어떤 소금들, 그 여러분 뭐 우유니 사막을 이제 요즘에도 많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지하에 광산에 남겨져 있는데 이 광산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이제 물에 담궈 놓으면 이 소금 지층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이 나뭇가지가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거기에 이제 그 소금 입자들이 붙어서 나무가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굉장히 반짝이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늘 때는 나뭇가지였는데 이 나뭇가지가 두세 달 있으면서 다이아몬드 나뭇가지가 된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평범한 나뭇가지였는데 이 소금 광산에서 아주 찬란한 아름다운 나뭇가지가 되는 이런 어떤 신비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자스부르크의 그 소금 광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심리적인 과정을 겪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다이아몬드 나뭇가지처럼 스스로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탕달이 이야기하는 결정 과정으로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뭇가지가 다이아몬드 형태의 나무가 되는 굉장히 찬란한 나뭇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거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타자를 이상화시키면서 또는 이제 타자에게 나의 이상화된 그 자아를 투영하면서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믿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이 결정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꽝꽝 얼었을 때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만 이걸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햇볕에 비추게 되면 이제 이거 소금 입자가 다 녹으면서 다시 옛날에 그 나뭇가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스탕달은 이제 이 연애론에서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를 좀 겪으면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스탕달이 이제 백작의 딸인 게라르니 부인하고 같이 이제 살스부르크의 소금 광산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안내를 맡았던 젊은 장교가 있는데 이 젊은 장교가 이제 그 게라르니 부인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첫눈에 빠지게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그 매혹처럼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런 충격 또 엄청난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게라르니 부인이 그 이제 살스부르크에 있는 그 갱부한테 받았던 이제 다이아몬드로 덮인 이 아름다운 나뭇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나무를 몇 개월 담가두면 나뭇가지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게라르니 부인한테 받으면서 그걸 이제 간직하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런 어떤 환상 다시 말하면 이제 젊은 장교가 이 게라른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기가 흠모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떤 자그마한 뭐 선물 비슷하게 뭐 기념품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서 그 나뭇가지를 게라른이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만큼 또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한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힘이 형성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투사적인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요나 폭력들이 형성이 되게 되죠. 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 정상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들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투영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를 덮고 있는 어떤 힘으로써 그런 어떤 매력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탕달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연애론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탕달의 이런 어떤 그 사이비적인 허구적인 이런 사랑, 특별히 이제 이 결정 과정으로서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서 다이아몬드처럼 마치 그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가제트는 이제 사랑에 관한 연구에서 이 사이비 연애다, 이 사이비 연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정 과정은 이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이미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이런 어떤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투영하고 있는, 우리가 투사하고 있는 이 상상들이 서로 이제 혼합을 하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 속에 층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내가 쌓는 거죠. 앞에서 이제 그 피그말리온이 상아를 깎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들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거기에 흠모하고 그것에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상상의 층들을 쌓아가게 되고 상상의 다이아몬드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런 어떤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이제 그 절대적인 이상 또 절대적인 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의미로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무것도 없었던 마음에 이런 내가 쌓아놓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에게 비춰준 그 모습에다가 내가 계속해서 투영하고 투사함으로써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런 이제 절대적인 힘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사랑을 마음에 그리는, 그냥 허구를 꿈꾸는 그런 환상을 쫓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이 가제트는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상, 투영된 모습, 투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상상이 뭐 이제 가슴 아프고 가슴 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롭고 심오한 어떤 사랑의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뭇가지의 소금 결정이 생겨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 나뭇가지에 계속 쌓이고 나의 어떤 상상의 층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내가 이제 계속해서 그 진주가 뭐 모래나 티끌이 들어와서 그것이 너무 이제 자기 살에 들어와서 아파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몸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 그것을 싸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진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형태죠. 이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신비롭고 심오하고 뭐 괴롭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내가 투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이비 연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탕달의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점 또는 스탕달이 이제 그 연애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탕달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실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이렇게 그 나뭇가지를 소금에 담아서 어떤 결정체로서 제1결정, 제2결정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상상의 허구로서의 상대방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런 허구가 과연 의미 있는 허구인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욕정 또는 이제 나의 생각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제트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탕달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매혹에 빠지고 열정에 빠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 나뭇가지에 소금 입자를 입혀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이제 사랑이 형성이 되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상대방에 대한 매혹적인 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쾌락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충동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그 사실적 투여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신비화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환상이자 환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실체를 못 봐요. 실체를 못 보고 실체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내가 투영하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런 형태의 타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못 되는 거죠. 아까 사이비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체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인물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그말리온처럼 지금 하나의 상하의 조각,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섹스돌이라든지 아니 이런 어떤 그 사이버상의 그런 어떤 연애들, 실제가 아닌데 마치 그게 실제인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나의 어떤 상상력이나 공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 결정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이비 환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계속해서 우리가 환상 속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뭇가지가 밖에 나오면 더 이상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지금 지켜왔던 이게 환상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배신감들,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충격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피그말리온이 상하로 손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사랑에 빠진 것이나, 여기 이제 스탕달이 이야기하는 젊은 장교가 찰스부르크 소금 광산에서 게라드니 부인을 이제 흠모하는 그런 어떤 나뭇가지를 보면서 흥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것이 소금이고 어느 것이 다이아몬드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겉보기에는 이제 비슷한데 뭐 이제 금방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 왼쪽 게 이제 소금 입자가 결정체로 만들어진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실제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우리가 이제 너무 환상적인 사랑에 빠지면 이 소금 입자를 보면서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투영하면서 결코 그것을 이제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랑의 환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숭고한 거, 이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랑에서 정말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매혹이나 이런 피그말리온 사랑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타자를 이상화시키는 거, 이런 어떤 타자를 이상화시키는 것이 엄청난 큰 환멸 또는 큰 상처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그 갈라테이아, 이름을 이제 갈라테이라고 불렀죠. 그 갈라테이는 어떻게 보면 갈라테이는 이제 이 우유 버금을 이야기하는데 사라져요. 이게 이제 입자나 결정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품에 불과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프로디테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프로디테도 이제 그 제우스의 성기, 아니지, 그 제우스가 아버지를 죽이면서 그 아버지 크로노스의 이제 성기가 바닷가에 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피어오른 게 바로 이제 아프로디테인데,
그 성적인 욕망, 또 성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품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반짝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애착 또 매혹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걸 정도로 전력 질주를 다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신비한 힘을 주면서 뭔가 끌어당기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스탕자리 연애론에 대한 그 가제트의 이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탕자리 이야기는 이 결정이라고 하는 거, 결정돼 가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있는 것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을 굉장히 지나치게 환상으로 보는 이런 과정 때문에 이제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 실제적인 모습,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지내다 보면 시시때때로 계속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이런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간다라면 이제 그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진정한 사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툼이나 갈등이나 그런 어떤 분쟁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로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는, 서로 실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가 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상처 속에서 다시 생채기가 아물고 또 다시 쓰라리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맺어지는 그런 것과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사랑은 크게 다른 종류의 사랑이다.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사랑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스탕달은 뭐 자신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또 이제 남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연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혹의 기술, 또 이제 뭐 관능의 욕망, 열정의 과정으로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100%또 1000% 자기 중심적인, 또는 자기가 투사하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탕달도 이런 어떤 비슷한 경험을 이제 하게 돼요. 스탕달이 이제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스탕달이 사랑했던 그 여자는 이제 28이었는데 굉장히 젊은 여자였죠. 근데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뭐 이탈리아에 가서 그 정치 혁명 운동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여자를 보면서 그 괴테 이제 베르테르가 로테의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엄청 이제 푹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전혀 이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반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제 짝사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마틸드에 대한 이런 짝사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복귀하면서 썼던 게 바로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연애 기술, 관능적인 욕망,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전기 작가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랑이죠.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고민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연애론에 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만들어 놓은 이제 조각품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는 뭐 다비드상이라든지 피에타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조각 작품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작품들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고 깎다 말았죠. 깎다 말았는데 이제
그 미완성 작품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완성 작품인데 그 이게 이제 마무리를 못한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완성한 그런 어떤 작품이죠. 물론 이제 그 작품의 이름들은 미완성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작품들은 이제 뭐 포로 또 아틀라스 노예라고 하는 이제 부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을까? 왜 미완성의 형태로서 이렇게 작품들을 남기고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작품들의 얼굴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들이 보면 이제 뒤에나 옆에나 뭐 그 좀 뭔가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어떤 삶, 무거운 어떤 고통, 무거운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뭐 이제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포로, 뭐 노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자유인처럼 시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자,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사랑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자, 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켈란젤로의 어떤 미완성 작품과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우리가 모습을 뭐 그게 겉모습이 됐든지 아니면 내적인 모습이 됐든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열정이 필요하고 또 수고가 필요하고 또 많은 이제 대화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였던 그 미완성적인 상태의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내면적인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있긴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끌과 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조각을 해야 되죠. 어, 우리한테 처음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겉모습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투박하고 뭔가 이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는 그래서 뭔가 무거운 삶의 짐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속에 숨겨져 있는 조각상의 모습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자, 우리는 이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이건 이제 주거니 받거니 또 이제 포기 또는 이제 용서, 화해, 뭐 일치 이런 모든 작용들이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피그말리온하고는 다르죠. 피그말리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깎아 나가는 거죠.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죠. 나만 이제 피그말리온을 아니 그 피그말리온이 이제 알라테이아만 사랑을 하는 것이고 갈라테이아는 이제 피그말리온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는 주는 자고 하나는 계속해서 받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앞에 조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선들이 드러나 있지 않죠. 얼굴도 명확하지 않고 뭐 다른 신체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 자신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 있지 않은 그 어떤 부분들, 특별히 이제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미켈란젤로의 이제 조각처럼 다비드나 이제 피에타의 조각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렇게 이제 조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5.5m짜리 그 바위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3년 동안 깨고 쪼개고 닦고 깨고 쪼개고 닦고 깨고 쪼개고 닦으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에 가려져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의 무거움이 있어요. 앞에 이제 그 조각상처럼 뭔가 그 삶의 무게, 아까 이제 노예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노예가 지고 있는 짐들, 포로들이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삶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거를 덜어주는, 그거를 제거해주는, 아니면 그것을 이제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사랑과 피그말리온의 사랑, 두 가지 사랑은 뭔가 그 상대를 조각한다, 상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비슷한 것이긴 한데, 자,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피그말리온의 사랑이다라면, 자, 미켈란젤로의 사랑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지 않고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을 덜어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드러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긍정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간다, 이상적인 타자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피그말리온의 사랑이나 미켈란젤로의 사랑이 이제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상적 자아가 어떤 내용을 갖느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또 그 과정에서는 이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제 4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좀 다뤄봤었는데, 자, 이제 그 피그말리온의 사랑 또는 이제 스탕달의 그 결정 과정으로서의 사랑, 둘 다 이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적나라한 우리의 사랑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피그말리온 사랑에서는 이제 상하 조각을 깎아가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깎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버나드 쇼의 희극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진정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려는 전혀 없고 내가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들어가는, 상대방을 엮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이 보여주고 있는 투사적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테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라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갈라테이를 만들어가고 내가 일라이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디 헤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독이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중독이고 집착이고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스탕달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봤었는데, 자, 그것이 이제 그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건 뭐 알아주지 않건, 짝사랑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나의 어떤 모습들을 투영하면서 나의 어떤 희망들을 투영하면서, 그게 이제 소금의 결정 과정이죠. 그것을 마치 이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거는 타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타자와 같이 고민하고 더불어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혹, 꼬시기 기술, 뭐 관능의 욕망,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또 이제 사이비 사랑이라고 가제트가 이제 비판하는 그런 또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미켈란젤로의 현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이제 그 미완성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 대리석 속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 뭐 조금씩 드러나겠죠. 근데 그 상대방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죠.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이고 그 모습이 진정한 그 타자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무거움, 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짐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배려함으로써 창조적인 사랑,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을 대리석으로부터 이제는 이제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죠. 이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환상이고 사입이기 때문에 깨지게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웃음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 상대방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게 될 때 그런 어떤 과정, 그런 어떤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서만이 내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또 웃음을 얻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